챕터 7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비던 그로스 모델의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 D 회사라는 데 있네요. 인코퍼레이트인데요. 방금 배당을 지급했대요. 50센트. 방금 배당을 지급했으니까 이게 D0가 되겠네요. 그리고 배당이 2%씩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된대요. 이게 G가 되겠네요. 그리고 시장은 이 정도 위험을 가진 자산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15%라고 합니다. R이 15%겠네요. 그렇다면 주가는 얼마가 될 것인가? 라고 하면 일단 D1은 D0 곱하기 1 플러스 G가 되죠. 되겠네요. 되고요. 그래서 D1 나누기 R 마이너스 G 하게 되면 3달러 92센트가 이 주식의 합리적인 이론적인 주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B 파이어트라는 회사가 있네요. 보니까 1년 지나서 배당이 2달러 지급된대요. D1이 2달러겠네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밑줄 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구분해야 됩니다. 배당은 연간 5%씩 성장할 거래요. G가 5%겠네요. 그리고 요구 수익률이 20%겠네요. R이 20%겠네요. 그럼 훨씬 간단해지죠? D1이 2달러고 계산해보면 P0는 D1 나누기 R-G에서 13달러 33센트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네요. 근데 왜 2달러 여기도 곱하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 뒤에 2달러에서 D1이 2달러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하지 않는 거죠. 앞의 예제에서는 D0를 제공했기 때문에 1 플러스 G를 고려하지만 이 예제에서는 D1이 그냥 바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1 플러스 G를 곱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비던 그로스 모델의 R의 관계, G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0가 D1 R-G잖아요. 당연히 G, 그로스 레이시 X축에 있을 때 G가 증가하게 되면 분모가 줄어들게 돼서 이 P0 값이 증가하겠죠. 쭉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경제적으로 의미를 해도 배당이 성장하는 성장률이 증가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주식을 당연히 사려고 하겠죠. 당연히 좋은 주식이죠. 주가가 당연히 오르게 되겠죠. 그렇죠? 이건 R입니다. 다시 한번 더 써볼게요. P0는 D1 R-G네요. G가 고정이고 R이 증가한대요. 요구 수익률이 R이 증가하면 당연히 분모가 증가하니까 값이 감소하겠죠. R이 증가함에 따라 주가가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증가하게 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뭐 리턴 리스크 이거에 대해서 배우게 된 챕터가 있긴 한데요. 외워두시면 좋을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프라이스입니다. 위험하면 싫죠. 가격이 싸요. 가격이 싸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거예요. 로우 리스크, 리턴이 낮으면 리턴도 낮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높습니다. 위험이 되게 낮은 주식이 있어요. 당연히 좋은 주식이죠. 비싸겠죠. 비싸니까 사봐야 수익률이 낮겠죠. 되겠죠? 이 조합들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런 관점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뭐 수학적으로 이 수식이 도출됐었던 근거가 뭐였냐면 R이 어떻게 됐었죠? G보다 컸었어야만 됐죠. 만약 R이 G보다 작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R이 G보다 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는 좀 더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든 그로스 컴퍼니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든 그로스 컴퍼니가 돼 있네요. 그리고 다음 기에 배당을 4달러 지급할 거래요. D1이겠네요. 디비던드는 6%씩 성장한대요. 6%네요. 요구 수익률은 16%. R이 16%네요. 그냥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D1 over R 마이너스 G에서 40달러로 계산이 됩니다. 어떤 이 G라는 거에 이 그로스 배당의 성장률 6%의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현재 주가가
$40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벌써 기억나시겠지만 배당이 다음 기회에 지급된다고 했기 때문에, 즉 D1이기 때문에 1 플러스 G를 곱한 건 아니다라는 거. 또 우리 학생들을 무시하고 이 책에서 또 반복하고 있네요. 고든 그로스 컴퍼니 사례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4년 뒤의 주가는 얼마가 될 것인가 라고 묻고 있네요. 4년 뒤 주가를 구하는 공식은 D4 1 플러스 G 오버 R 마이너스 G입니다. 왜냐하면 P0는 D0 1 플러스 G의 R 마이너스 G니까요. 0, 0 대신에 4를 넣으면 이 값이 짜잔 하고 튀어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D4 혹은 D5 이것만 알면 되겠네요. T1이 T0의 1 플러스 G니까 G의 1승이니까 D5는 T0의 1 플러스 G의 5승이 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실은 D1을 알고 있으니까 D1은 1 플러스 G의 4승이 되겠네요. 그래서 D1 1 플러스 G의 4승 계산하는 거고요. R 마이너스 G를 계산하면 $50, 50센트가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저기 아까 P0와 P4를 비교해 보면 4년 동안의 수익률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 거냐 계산해 보는 거죠. 전 페이지에서 계산했던 P0는 $40고요. 지금 페이지에서 계산한 4단계의 주가는 $50, 50센트잖아요. 그렇다면 뭐 내부 수익률이 되겠죠. 1 플러스 리턴의 4년 동안의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리턴이 얼마냐면 6%래요. 많이 본 숫자 아닌가요? 즉, 이 6%는 뭐랑 똑같냐면 배당의 성장률이라고 하는 G랑 똑같더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배당 성장 모형은 배당의 성장률이라는 게 뭐랑 똑같냐면 주식의 수익률과 동일해요. 주식이 성장하는 수익률과 배당의 성장률이 동일하게 되는 거죠. 가정이 아니고 이 모형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배당의 성장률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하는 이 배당 성장 모형, 배당이 일정한 성장률로 성장한다고 가정한 이 모형의 뭐 결론이자 뭐 내포되어 있는 결론 뭐 느낌이랄까 그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당은 영원히 G로 성장합니다. 이건 나름의 가정이죠. 근데 이 내부의 결과상으로는 주가도 역시나 영원히 G로 동일하게 성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뭘 가정하냐면 배당률은 고정이라는 거죠. 기대 배당률은. 그리고 기대 캐피탈 게인스 일드. 캐피탈 게인스 일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가가 성장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수익률을 말하는 거죠. 캐피탈 게인스 일드는 역시나 자본 이득률은 고정이고 이거는 G로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의 성장률도 G로 동일하고 캐피탈 게인스 일드도 G로 동일하다는 거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탈 리턴은 R은 G보다는 커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를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냐면 D0 1 플러스 G에 1 플러스 R 그 다음에는 D0 1 플러스 G 제곱에 1 플러스 R의 제곱 D0 1 플러스 G에 3승에 1 플러스 R의 3승 등등등 이거 합한 게 일정하게 성장하는 배당의 가정을 했을 때 주가 구하는 공식이었잖아요. 요 등비 수열이라고 그랬고요. 이 등비 수열의 공비가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G였어요. 공비가. 기억나시겠지만 이 등비 수열이 무한 등비 수열이 합이 수렴하려면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된다고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이게 1보다 작으려면 분자인 G보다 분모인 R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요 공식이 나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R이 G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공식에 따르면 P0는 R 빼기 G의 D0 1 플러스 G잖아요. R이 G보다 작대. 얘가 음수네. 주가는 음수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R이 G보다 작으면 주가는 음수일까요? No. 주가는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은 뒤에 다음 챕터, 이번 챕터 여기서 뭐 주식에 대해 특징에 살펴보겠지만 주식은 유한책임이라고 하는 걸 또 배우셨어요 예전에. 그리고 이번에 또 배울 거고요. 유한책임이라는 뜻은 제가
주식 투자를 한 다음에 손해를 본다면 주가를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식에 투자한 돈을 포기하면 되는 거죠. 주가가 음수란 뜻은 주가가 음수가 될 뜻은요. 주가를 만약에 너 포기하려면 나한테 돈 내고 버려야 돼 라고 뜻이죠. 말이 안 되죠. 주가는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유한 책임이란 특징 때문에. 유한 책임 이런 특징 때문에. 유한하게 내 투자한 돈만 책임지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음수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가가 음수된다는 뜻은 제가 주식을 처분하려면 돈을 내고 처분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공식에서는 R이 G보다 작으면 왜 음수가 되는데 무슨 말일까? R이 G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 공비가 뭐가 될까요? 1보다 작은 게 아니고 1보다 크겠네요. 그럼 이 무한등비급수는 수렴이 아니고 발산이 되겠네요. 고등학교 때 배운 거 같이. 그럼 P0는 뭐가 될까? 발산이 되면 무한대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생각해봐도 R이 G보다 만약에 작다면 투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할인율보다 배당의 성장률이 커요. 배당이 더 성장한 걸 훨씬 더 많이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그럼 이 주식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 주식이 됩니다. 당연히 주가가 인기 좋겠죠, 주식이. 그래서 무한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기대 수익률 어떻게, 토탈 리턴의 기대 수익률 어떻게 되냐? 배당 수익률에다가 expected growth rate, 주식의 성장률에 더 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주식 투자를 하면 우리 주식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얼마가 돼요? 라고 누군가 물은다면 배당 수익률과 캐피탈 게인스 일대의 결합이야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셨죠? 이게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는 일정한 배당 성장 모형에서의 가정이자 내포된 결론이자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서 슈퍼 노멀 케이스라고 했던 non constant growth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배당을 1년 안에는 20% 동안 성장할 거고요. 그 다음에까지는 15% 성장할 거래요. 야, 배당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고 있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5%로 그냥 계속 갈 거래요. 그래서 20%, 15%, 그 다음부터 5%로 쭉 이런 말입니다. 이거를 슈퍼 노멀 케이스라고 하는 거고 non constant growth problem이 되겠네요. 이게 좀 어렵겠죠. 또 봤더니 last dividend가 1달러였대요. D0가 1달러네요. 그리고 required return이 20%래요. 주가는 어떻게 구하지? 라고 하는 거네요. 이게 이제 여러분 중간고사, 아니 기말고사가 되겠네요. 기말고사에 아주 많이 등장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냐? 미래 모든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를 구한다고 하는 당연한 겁니다. 전교 1등을 어떻게 하죠?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하고 있네요. 미래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로 활용하면 되는데 이게 좀 어렵다는 거죠. 이 문제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타임 피리어드를 이렇게 딱 그려놓고요. 일단 처음에 직전 배당이 D0였고 이게 1달러잖아요. 근데 첫 해에는 1년 동안 20%가 성장한대요. 그럼 1 플러스 R, 1 플러스 20%에서 1.2가 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억하시겠지만 15%가 또 성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직전 1.2달러가 1 플러스 R, 15% 성장이 돼서 1.38이 되죠.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20% 성장하고 15% 성장에 1.2, 1.2, 그다음에 1.15, 1.15라고 적는 실수를 범한다는 게 절대 아니죠. 전 배당이 15% 성장하니까 1.2에서 1.15를 곱한 15% 성장은 1.38이 답이 된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됐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1.38이 이제 5%씩 다시 5%씩 성장을 한다고 보여줬습니다. 이를 쭉 5%씩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하나하나 구해보자는 거죠. 처음에 일단 알겠는 것부터 하는 거죠. 이 첫 번째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거죠. 1.2달러고 R이 20%니까 1 플러스 R에서 1.2 이렇게 나눠줍니다. 두 번째 1.38도 두 칸이죠. 계산해보면 1.2의 제곱으로 계산하는 거죠. 문제는 어딘가요?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냐는 거죠. 이 부분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제가 이 두 번째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점에서 얘를 보세요. 이 시점에 서서 2년 말에 서서 이 네모칸에 빨간 네모칸에 있는 캐시플로우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어떻게 보이나요? 그냥 정상적인 5%씩 배당이 늘 성장하고 있는 일반적인 주가 구하는 공식을 활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네요. 계산합니다. D1 1.449,
이게 D1이 되는 거죠. 만약 제가 이 시점에 서 있다면 이게 D1이 되니까요. D1 나누기 R 빼기 그 다음에 5%씩 성장한다면서요. R 빼기 G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계산했네? 아니죠. 이거는 이 시점 말에 본 이 빨간 네모의 현재 가치를 구한 겁니다.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얘를 한 번 더 두 칸으로 해서 현재 제로 시점으로 할인을 해야 되겠죠. 1.2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얘랑 이 세 가지를 다 더하고 나면 8.67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의 이 3, 4, 5, 이 끝에 빨간 네모를 다 현재 가치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또 현재 가치로 계산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수식으로 펼쳐보면 뭐랑 똑같냐면 이게 지금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이게 지금 D1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D2잖아요. 그래서 D1을 할인하고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D2를 할인한 게 바로 여기 있는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으나 여기 남아있는 거 남아있는 거를 현재 가치는 P2 이게 P2입니다. P2를 할인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근데 P2는 어떻게 구한 거냐면 이게 지금 1.449가 D3잖아요. 그래서 D3를 R 빼기 G를 내서 넣어서 계산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그림상으로 보여드린 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디비던드가 성장할 레벨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D1 계산하고요. 노가다로 D2도 계산합니다. 단 주의해야 될 건 D1에 성장률을 곱한다는 거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D0에 곱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D0에 1% G를 곱하고 D1에 1% G를 곱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D3의 경우는 5%로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P2를 먼저 찾는다. D3를 이용해서 R 빼기 G 기억나시죠? 이 이유에서 5%니까 9.66을 찾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각각 캐시프로를 계산해서 8.67을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수식으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림으로 확인을 하니까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로 혹은 컨스턴트, non constant growth 모델을 한 그림상에 표현해 보면 제로 그로스 모형은 사실은 컨스턴트 디비던드 모형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에 상관없이 배당이 동일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처음에 했던 거. 두 번째, 컨스턴트 그로스 모형은 배당이 파란색처럼 일정하게 성장하네요. 이게 두 번째 경우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슈퍼노멀 케이스에서는 성장 막 했다가 그 다음에 일정하게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로그로스 모형은 뭐냐? D 오버 R 기억나시죠? 일정한 성장 디비던드를 그냥 R로 나눠주는 거. 퍼페투일이 영구 연금의 현재 가치 구하는 공식을 활용해서 계산했고요. 컨스턴트 그로스 모형은 디비던드 이건 D1이 됩니다. 다음 기의 배당을 R-G로 나눠주는 것.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디퍼런스 그로스 배당의 성장률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나눠서 한다. 여기까지 구하고 다시 이웃 거를 이거 땡긴 다음에 이걸 다시 땡긴다. 기억나시죠? 앞에서 했던 방식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다 구분해서 계산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실제 현실에서는 이 세 가지 케이스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은 배당을 일정하게 준다. 정말 그럼 1번 가정을 활용해서 주가를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어떤 기업은 조금 변하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배당이 성장한다. 그러면 2번 가정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굉장히 초반에 급하게 성장했다가 나중에 좀 안정적이 된다라고 하면 이 세 번째 가정을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이제 뭐 할 거냐면 디비던 그로스 모형을 이용해서 R을 한번 찾아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디비던 그로스 모형이잖아요. 이거를 D0를 이용하면 왼쪽이 되고 D1을 이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R을 이용해서 찾아보는 거죠. 어떻게 하죠? 얘랑 얘를 바꿀 수 있죠? 바꾸면 R-G는 P0 D1이 되고 얘를 위로 넘기면 결론적으로 R은 P0 D1 플러스 G가 돼서 여기에 남은 숫자가 됩니다. 아까 컨스턴트 그로스 케이스 경우에 맨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R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디비던드 일드와 캐피털 게인스 일드의 결합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말로. 근데 이게 수식에 나와 있네요. 디비던드 일드는 뭐냐면 내가 P0의 주식을 사서 배당을 D1을 받으면 이게 배당 수익률이 되는 거죠. P0 투자해서 D1이라는 배당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과 캐피털 게인스 일드 G,
얘는 배당의 성장률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constant growth 케이스에서는 배당의 성장률이 뭐랑 동일하냐면 주가의 성장률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익률은 배당 수익률과 주식의 성장률. 내가 주식의 성장률 이렇다는 뜻은 제가 주식을 사서 나중에 팔면 이만한 수익률을 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의 결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자산은 동일합니다. 어떤 일정한 쿠폰 같은 수익률과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때 그 자본이득률 이 두 가지의 결합이라는 거죠. 뭐 우리네 인생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또 우리 수강생 중에는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제가 빌딩이 있다. 빌딩이 있으면 월세가 나오죠. 월세가 이 디비던드 일드 같은 거고요. 그다음 나중에 얼마에 샀다가 나중에 비싸게 팔았어요. 그게 바로 캐피탈 게인스 일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자산은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는 수입 그리고 제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 나오는 자본 이득 수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주가가 10달러 50센트래요. 이게 P0네요. 관찰할 수 있죠. 금융시장에 가면 현재 우리 회사의 주가가 얼마인지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방금 배당을 했대요. 그러면 방금 배당했으니까 이게 D 제로가 되겠네요. 그리고 배당은 5%씩 상장한다고 가정한대요. 이 회사의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은 얼마인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라고 하면 이렇게 되죠. R은 D0 1 플러스 G 나누기 P0 더하기 G 하면 15%. 우리 회사의 주주들은 우리 회사의 주식의 정도의 위험을 가진 이 자산들에 대해서 최소한 15% 정도를 요구하고 있구나. 다른 말로 하면 15%씩 성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구나라는 걸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룹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러분이 선택한 회사의 주가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거를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디비던 일드는 얼마일까요? 디비던 일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디비던 일드 얼마냐면 D0가 1달러고요. 그 다음에 G가 5%니까 D0 1 플러스 G 나누기 P0 하니까 10%. 배당 수익률은 10%고 캐피탈 게인스 일드는 생각해보지 않아도 5%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 이거 채권에서 하진 않았지만 이걸 커런트 일드라고 하긴 합니다. 제가 뭐 채권 가격으로 실제 쿠폰을 나누는 걸 커런트 일드라고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캐피탈 게인스 일드가 되네.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죠? 15%가 되는 거죠. 실제 15%라고 하는 수익률을 구성하는 비중 가운데 배당이 더 높네요. 이런 거를 보통의 경우에는 배당주라고 하죠. 배당주는 뭐냐면 실제 주식 투자를 하면 배당을 받기도 하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자본이득을 노리기도 하지만 우리 주식은 좀 주가가 오르는 것보단 배당을 더 많이 들여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배당주냐면 안정적인 주식. 즉 막 성장을 해서 지금 자기들이 번 돈을 다시 재투자를 통해서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보다는 또 배당, 즉 주주님들 투자해서 고마워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나눠드릴게요라는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독점 기업 같은 경우, 뭐 대표적인 게 뭐 KTNG 뭐 이런 데가 되겠죠. 담배를 팔아가지고 성장을 하긴 좀 어렵잖아요. 요즘 뭐 사람들이 건강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회사의 입장에 나서가지고 담배 좀 제발 더 펴주세요. 우리 회사 성장하게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은 할 수 없지만 꾸준하게 담배를 피지 않으면 손 떨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담배는 꾸준히 팔립니다. 그 수익은 좋아요. 근데 주식 회사가 성장을 하지 않아요. 성장을 하려고 노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번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런 거를 배당주라고 부르는 거입니다. 우리나라엔 배당주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배당의 성장률은 프라이스 그로스 렉과 똑같다. 이건 가정이 아니고요. 가정이 아니고 우리 이 배당 일정 배당 성장 모형, 사실 뭐 고든 모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고든 그로스 컴퍼니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 배당 성장 모형의 경우에 내재적인 임플리시트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제를 풀어보면 결론적으로 R은 배당 수익률과 주식의 성장률의 결합이고요. 우리 예제처럼 배당 수익률이 주식의 성장률보다 크다면 이거를 배당주라고 부르는 거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P1을 한번 구해볼 수 있도록 P1을 가지고 실제 캐피탈 게인스 일드가 맞는지 P1을 해보면 R 빼기 G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왜 1% G에 1.05의 제곱이 될까요? P1은 D2 R 빼기 G가 되거든요.
D2는 D0 1 플러스 G의 제곱이 되고요. D0가 1달러니까 1 플러스 G가 얼마죠? 5%니까 제곱이 돼서 1.05의 제곱이 되고 R 빼기 G를 나눠보면 11.025가 P1이 돼요. 계산해 볼까요? P0가 얼마였죠? 지금 좀 전에 계산한 P0가 10.5였고요. 지금 좀 전에 계산 P1이 11.05였기 때문에 투자한 돈 나누기 팔 가격 빼기 투자한 돈. 이게 지금 제가 번 돈이잖아요. 계산해보면 수익률이 얼마냐면 5%가 나온다는 거죠. 즉 5% 이게 바로 G랑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G랑 동일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